지키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아빠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저는 승현, 수현 아빠 김지석입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죠. 네, 워터버그님이 사회 모두 주옥 같지만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의 배경 정보에 관한 이해가 특히 좋았습니다. 주류 미디어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붓바살바가 주류 미디어가 되는 날까지 온 사방에 광고하고 다니겠습니다. 계속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붓바살바 이 애칭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추신으로 1인 1마이크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데 중간에 나오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되는지요? 라고 써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비영리단체에서 모금한 개인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우리 직원 아니에요, 이거? 저도 약간 의심을 하긴 했는데 우리 한번 색출해봅시다,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아, 그리고 그거 맞다. 네. 설득력 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로 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후원을 안내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셨죠? 네, 레드 애플 88이라는 분인데, 연세가 88세 되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예. 각성되네요. 평소 커피 캡슐로 커피 마시는데, 이걸 온전한 모양으로 플라스틱 분리수거로 하다 속에 커피 분말도 있고 해서 일일이 뜯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커피 캡슐 속엔 알루미늄 호일도 있고 비닐도 있어요. 물론 젖은 커피가루도 있지요. 여러분들 중에 자연을 위한 작은 실천들 꼭 해가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이 88세이신 이분이 저희 그 팟캐스트를 가장 추정. 네, 가장 열심히 들어주신 분 중 한 분이거든요. 이런 아재 개그 좋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팟캐스트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1644-0961, 1644-0961에 팟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셔도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폭염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이제 폭염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와 중부, 서부에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90도라면 그냥 사우나 안에서 계속 사는 거잖아요. 저희 보통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도 막 난리가 나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응급실도 가고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수연 아버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100명 이상 보도되었다고 나왔던 게 약간 지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계가 사실은 100명일 수가 없어요. 예. 그 한국일보가 요새 무슨 그 기획 보도한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읽은 기사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42명인가 뭐 49명인가로 집계가 됐는데, 그거를 들은 소방관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 집계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그 프랑스에서 1만 5천 명 사망한 거 다뤘잖아요. 네. 거기서도 2003년도에. 처음에는 뭐 40명 죽었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하여튼 한국일보에서 폭염 특집 기사,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의료인 분들한테 왜 그 집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지 뭐 얘기를 하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폭염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는 조금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일보 기사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한국일보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도와드렸어요. 예, 네, 약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팟캐스트는 이렇게 해서 좀 하고 그런 거지.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한국일보 기자분 한국일보는 인터뷰 잘 나가요. 해줄 수도 있고 한국일보 최고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자,
하여튼 뭐 인도 수도 뉴델리가 6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48도 가본 적도 어딘지 잘 모르지만 라자스탄이라는 곳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있는 추루라는 곳이 한 50.6도까지 올라갔고 실제로 가뭄하고 폭염이 겹쳐가지고 그냥 마을을 비우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보도가 잘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 너무 덥고 마을 떠나는데 기자분들이 가서 뭐 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는 하여튼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예. 저희 세 명은 인도를 가본 적이 잘 없죠.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인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고요. 우리 또 약간 정글북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약간 그런 곳인데 50도 넘는다는 거는 진짜 좀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근데 온도가 높다고 이게 사람이 막 단순히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도는 건구 온도고 습구 온도라고 해서 온도계를 증류수에 적셔서 측정하는 온도가 있어요. 근데 MIT 연구진에 따르면 습구 온도가 섭씨 35도에 이르면 땀을 통해서 몸을 식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6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승현 아버님, 습구 온도가 왜 건구 온도보다 낮게 나오는 거죠? 대본에 없는 거 갑자기 물어보시면 습구 온도는 이렇게 밑에 젖은 솜을 뭐 대서 하는 거니까 이제 물이 증발되면 열을 이제 뺏어가잖아요. 건구 온도가 높아도 습구 온도계는 항상 좀 낮게 나오는데 그 물에 적셔놨는데도 35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신체적으로 몸에서 땀을 나는 그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은 몸을 못 식히니까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지고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번 나온 기사 표현을 보면 뇌가 익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뇌가 익어버리면 더더욱이 또 그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시켜야 되는 것들을 작동해야 되는 뇌 기능이 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쭉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쭉 가서 대형 사고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땀을 증발시키면서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건데 그 온도가 35도 이상 6시간 이상 되면 사망한다. 너무 무섭고. 예,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여름만 되면 이제 특히 최근에 닭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한 뭐 600만 마리씩 죽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은 땀샘이 없습니다. 예, 깃털이 이렇게 땀샘에 꽂혀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구조라서 땀을 못 흘려요. 그래서 한 35도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거라서 이게 온도가 어느 한계 넘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가 온도만 높은 게 아니라 습도도 엄청 높다면서요. 그건 하여튼 지역마다 그런 곳이 더 심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올해는 인도가 굉장히 이제 포커스인데 작년에는 8월에 이제 같은 연구기관에서 MIT에서 중국 뭐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서해 쪽이 뭐 산둥반도 얘기하잖아요. 그쪽이 사실 앞으로 그 습구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 힘들겠군 했는데 거기서 바로 조금만 그 동쪽으로 이동하면 대한민국 서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에서 한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라서 이게 인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이상 마라탕 먹기가 좀 힘들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편집할 거고요. 네, 그 인도가 진짜 단순히 사람 살기 힘든 지역 이런 것도 있지만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인구 2위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걱정 많이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이미 중국 인구를 초월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은 오랜 기간 산화 제한 정책도 했고 인도는 또 특히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여러 이슈가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보태자면 인도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쪽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면서 기후변화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재밌는 소식이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대요. 일반 차는 그냥 출입 금지. 니들은 다니지 마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산업 동향 같은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심해지면
죽는 사람 피해 나고 이런 거 안타까운 일도 생기지만 동시에 이걸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석탄 발전소를 짓다가 이제는 이런 거는 안 되겠다. 뭐 다른 거 짓자. 그다음에 차도 앞으로 석유 쓰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가고 아예 우대하기 위해서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그런 식으로도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그 전용 고속도로를 하면은 막 바닥에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뭐 그런.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전기차만 통행할 수 예, 있다. 전기차만 여기 들어와서 신나게 달려서 갈 수 있는. 사실 2017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잘 하는 사례 중에 하나로 인도의 그 태양광 패널 설치된 기차 역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도는 아무래도 재생가능 에너지 쪽에 일찍부터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존 문제니까 이게 뭐 살던 마을이 통째로 그냥 사라지고 50몇 도 그러니까. 돼버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또 알래스카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수연 아버님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서 지금 알래스카 살고 있는 분 계시죠? 네. 그분이 되게 엄청 덥다고 수연 아버님께 계속 토로를 하셨대요. 이제 실제로 알래스카 관련 폭염 뉴스가 유독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앵커리지 기온이 32.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1952년 기상 관측 시작 이후로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6월 달이니까 아직 한여름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는 한 18도 정도래요. 6월 달 정도 알래스카에서. 거기 있는 주택들은 단열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서 한번 더워지면 이게 시원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근처에도 산불도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에 갔는데 6월 달에 폭염과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미거리지만 이게 되게 위기 상황을 좀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그리고 사람도 힘들지만 또 야생 동물도 굉장히 힘든 게 먹을 것도 좀 제대로 살던 게 안 살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다 표면 한 60마리가 죽은 게 발견됐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좀 지역이 다르지만 거기도 이렇게 되게 굶주리고 좀 기운 없고 그런 바다 표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이런저런 먹이 사슬이 흐트러지면서 문제가 된 걸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고통받는 바다 생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생물들 말고도 이렇게 또 고생하는 생물들이 좀 많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워낙 추운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이렇게 18도 정도 되다가 32도 되고 이러면 당연히 뉴스거리인데 그래도 유독 언론들이 알래스카 폭염을 많이 다뤘는데 이게 기후변화랑 알래스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는 건데 이게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 1.7도인가 정도 되고 북반구로 쭉 올라갈수록 극지로 갈수록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도 정도 올랐다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얼음이 녹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구동토라고 하잖아요. 영구동토. 네.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약간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구하지 않거든요. 지금 녹고 있거든요. 영구면은 녹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그게 녹으면서 도로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린란드 쪽은 무슨 개썰매가 이제 무리를 달리는 무슨 성경에 나올 법한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얼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장면도 나오고 전 처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런 자극적인 거를 50년 후에 저렇다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였고 물류 소송 이런 거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지만 석유 파이프라인이 막 깨지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석유 파이프라인 깨지면 또 거기 석유 유출이 되니까 또. 근데 이제 그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쓰면 또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좀 이제 언젠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지만은 이게 거기서 녹으면서 밑에 있던 토양 미생물들이 막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한 2000년, 3000년 굶은 애들이 많대요, 거기. 살아있대요,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되게 강력한 게 대량으로 배출이 되고 이 영구 동토층 시베리안이 해가지고 되게 넓거든요. 거기서 잠자고 있던 이제 악의 세력 내지는 아무튼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뿜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속화도 있고. 그러니까 얼음 저희가 MBC 무한도전 저희 회사에서 한번 도와드린 적 있잖아요.
회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끼리 회사라고 하니까 어떤 편이요? 그 MBC 무한도전에서 그 북극 가서 북극곰 찍었던 편이 있었는데 아, 그때 그거? 저희가 좀 얘기 드렸는데 북극곰이 이게 얼음이 녹으면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갈 거를 힘들게 이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 수영해서 갈라니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곰이 막 말라가기 시작하고 근데 사람들도 이제 물류수송 같은 것도 알래스카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극곰이 그러니까 해빙 따라서 이제 바다표범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한 마리 먹으면 든든해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은 안 먹어도 되는데 기름 막 어마어마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에 가는데 통로가 막혀가지고 막 돌아가는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죽기도 하고. 예. 근데 바다표범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잘 보존이 되느냐? 걔는 걔들대로 또 얼음이 없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예. 아, 다 알래스카 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가서 네. 좀 먹고 네네. 예, 살아있는 살고 이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균형인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투마로우 보셨나요? 영화 혹시? 전 봤습니다. 저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이 막 고생하는 게 즐거우셨나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약간 어쨌든 살아남는 그런 거. 약간 저 서바이벌류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 살아남는 아빠 아니야? 아들 그렇죠, 살리는 그렇죠. 아빠.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영화 원제가 뭔지 아세요? 원래 투모로우가 아니래요. 데이 애프터 데이 투모로우. 투모로우, 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멀게 느낀다라고 해서 투모로우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초등학교 방학식 전날에 이제 그 PC방 주인분들 긴장하라고 뭐 초딩 방학이 온다, 뭐 투모로우 이렇게 포스터 한참 패러디되고 이게 나름 좀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회자가 많이 되죠. 예. 근데 사실 거기서 이게 과학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서 기후변화 문제 알리는 건 좋은데 과학적으로는 거의 뭐 D- 학점이다. 이런 일은 사실 안 생긴다. 왜냐면 그때 막 갑자기 헬기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예, 추운 공기가 막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예. 근데 저희 또 뭐 스포 잔치. 네. 2007년도 영화니까 아직 네, 안 보신 네. 분들은 네. 예, 본인 탓이고요. 2007년도인데.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예, 그, 원작은 그럼 모레인가요, 모레? 더 데이트 투마로? 예. 네네. 예, 내일 모레. 모레인데 내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 예, 내일이라고, 왜곡한, 네. 왜곡해서 개봉했던.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북극 얼음 녹는 거 사실은 우리도 그 얘기 좀 그만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먼 곳의 얘기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요즘 되게 좀 서늘하잖아요. 약간 의외로. 네. 예, 장마 전선이 뭐 안 오고. 오늘 가을인 줄 알았어요. 출근하다가 사실. 그쵸. 특히 요즘 밤에는 진짜 조금 이렇게 막 솜잎을 찾고 막 그래요. 10도 예. 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계 보니까. 19도 막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북극 얼음 녹은 거랑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예. 북극 얼음이 많이 있고 거기가 충분히 추우면 알래스카가 18도 뭐 여름에 유지가 되면 예,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적도와 극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강한 바람이 있어요. 제트 기류라고. 네.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뭐 서늘하고 어느 지역이 좀 덥고 이게 있는 건데 얘가 빨리 그냥 빙빙빙 그 건강하게 회전할 때는 좀 더웠다가 좀 이렇게 서늘했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 이렇게 사이클이 이제 좀 원만하게 생겨서 그래도 덥네 그러다가 그래도 괜찮네 다시 덥네 뭐 이러면서 좀 지나갔는데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흐트러진 채로 그 모양이 뭐 한 2, 3주씩 유지가 되는 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인도의 그 몬순 비구름을 막으면 이제 엄청난 폭염으로 가는 거고 유럽이 그런 모양에 걸려서 열돔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계속 더운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저쪽 높은 상공에 찬 공기가 쫙 깔려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구름 없고 맑은 날은 더워지지만 다시 금방 서늘해지고 예,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이게 열이 안 빠지는데 지금은 너무 잘 빠지게 돼 있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북극 얼음이 녹으면 이거 북극 얼음이 불쌍하네에서 끝나면
굉장히 그것도 비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뭐, 아, 우리는 그래도 영향이 없네 할 텐데, 사실은 영향이 많이 있고, 길게 얘기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또 한마디 보태자면, 지금 좀 사람들이 좀 팟캐스트 나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농담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 네, 어려운 그렇죠. 문제 이해를 해야 네, 네. 살아남는 아빠, 부자 아빠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괜히 더 길어졌는데, 네. 마무리를 하자면,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선을 하잖아요. 네. 나름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결국엔 가을에 가뭄. 왜냐면 비가 좀 와줘서 이게 저수지에 좀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저수지가 뭐 한 20%밖에 안 남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날씨 좋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깔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집은 적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에는 과장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위에 부분이 이제 추워지면서 이렇게 멕시코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쪽으로 잘 못 넘겠죠? 그 장벽 때문에 근데 갑자기 또 정치 시사로. 아, 예, 아닙니다. 아니, 뭐, 중요하죠. 아, 사실 그분들도 네. 너무 덥고 농사 안 돼서 막 미국으로 가는 것도 많아요. 그 멕시코 하면은 막 약간 모히또 생각나고 막 약간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 막 이런 건데 멕시코에서도 뭐 이상 기후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우박이 2m가 쌓인 사진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때 건물이 200채 정도 부서지고 사진을 보면 우박 안에 차들이 막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또 아까 왜 과학자들이 약간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투마로 나왔을 때 아 저런 일은 발생 안 한다고 이 과학자들이 되게 겁주는 것 같지만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아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 안 돼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랬는데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얘기했고 사실 이런 2m 정도 우박이 쌓인 건 진짜 이게 키를 넘는 사실임? 막 이런 진짜 느낌인데 실화? 이게 실화임.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바닷가 쪽으로 약간 눈을 돌려서 그 카리브해 쪽이 뭐 되게 아름답고 다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탠 좀 캐리비안의 해보고. 해적에서 많이 봤죠. 예, 그쵸. 예, 영화에서 통해서 제주도도 좀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자반이라고 네. 그 해초가 대량으로 막 생겨가지고 이게 그 관광지 해변 쪽으로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처 못 치우면 이제 향긋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모자반이 뭐예요? 그 몸국 드셔보셨죠? 몸국이 뭡니까? 몸국 제주도 가서 안 드셔보셨어요? 제주도 가서 왜 몸국을 먹나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주민들- 티본 스테이크 보통. 네, 제주도 먹을 거 많은데요. 약간 국만 먹을 곳이 아니라고요. 몸국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 아, 그러면 이렇게 저희 아침에 우리 의준이도 또 해조류에 밥을 또 싸갖고 먹고 갔는데 이거 많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망고 같은 네, 발언입니까? 또 근데 이게 관광지에 밀려와서 막 썩어버리는 바람에 뭐 관광지도 피해가 있고. 이게 사실 근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지난해에도 계속 이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반복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구 결과 보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한 2천만 톤이 추가로 생겼다. 예, 그래서 8년 전이랑 비교하면 10배 정도가 늘어났고 2천만 톤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네. 전 세계 연간 새우 생산량이 한 3배 수준이라고 대본에 적혀 있는데 이게 전달이 될까요, 이게? 아무튼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뭐 햇빛을 막으니까 산호초도 사실은 뭐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현장을 한번 가서 한번 좀 냄새 맡아봐야 될 텐데 아무튼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좀 추가하자면 지금은 이게 좀 늘어났지만 망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늘어났지만 더 심해지면 이게 이제 못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반도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데 얘도 어느 수준 넘어가면 또 이제 막 못 자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중간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마 얘기 살짝 했는데 지금 한국에 장마가 제대로 시작된 건가요? 뭐 안 된 건가요? 사실 장마가 시작된 건 맞고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뭐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조금 내렸죠. 근데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달 29일에 이미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감정이 안 좋지만 그 규슈 지방, 우리나라에서 더 남부 내려가면 있는 지방은 뭐, 홍수 때문에 다 대피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장마 현상이 생겼는데, 거기서 머물고 올라오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부까지는 살짝 올라왔는데, 그 이상 못 올라오니까, 남부지방은 이제 홍수, 뭐 규수는 뭐 난리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나 이쪽은 당장은 괜찮고, 도시 사람들 괜찮지만, 농민분들은 이제 지금 애가 타는 거죠. 이게 저수지가 말라가니까. 그쵸. 원래는 장마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2주, 3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정작 비 오는 날은 뭐 5일 정도다. 그래서 마른 장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여름방학 때 장마 진짜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맨날 그냥 유선방송에서 TV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유선방송 사장 네. 역시 네. 그때가 좋았어요. 좋은 시절이었어요. 나가 놀지도 못하고 장마 되게 길었어요, 의외로. 나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잖아. 친구 만나러 가기 좀 뭐하고. 하물며 우리 항상 수능 필독서 있잖아요. 그쵸. 유능길의 장마라고. 장마로 소설이 나오고 하물며 그 장마 소설 기억나세요? 그거에 또 빨치산과 뭐 이렇게 뭐. 네, 제가 제일 기억 맞아요. 잘하지 않을까요? 네, 막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소나기. 그쵸. 황순원의 소나기.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장마하면은 5일 비 오고 이래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마도 장마인데 무더위가 너무 빨리 와서 지금 전국이 벌레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제 세종시는 파리떼, 그리고 춘천시는 나방떼. 다 뉴스 보셨죠? 거의 뭐 낙엽처럼 쌓여 있다. 단쌤 춘천과 좀 연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저희 친구들한테 나방 사진 좀 보내달라고 네,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게 벌레를 워낙 많이 봤지만 이게 네. 그 벌레가 이렇게 확 많이 늘어나는 게 이게 히치콕 영화에서 세포처럼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자연재해, 이상기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런 게 오면 당연히 이런 게 금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네, 잠깐 금융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지금 춘천, 세종시 이런 데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 곤충이 너무 줄어들어서 굉장히 지금 생물학자들이 패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독일도 그렇고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없어져가지고 새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새들도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특정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곤충들이 지금 뭐 전멸 위기에 돼 있다는 거고 그건 그렇고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네. 그 벌레를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 다릴까요? 이렇게 벌레를 그냥 냅두면 되는데 이 벌레를 이러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벌레 공포 같은 게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또 살충제 많이 팔리고 막 그러는 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없는데 곤충에 대한 공포는 사실 뇌에 어딘가 각인돼 있는 거라고 아마 봐야 될 거예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DNA에 그게 있다고 그러대요. 예. 아예 그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개 특히. 예. 예. 그래서 반려동물. 나는 왠지 이게 좋아. 이거는 DNA에 다 있는. 예. 맞아요. 저희 아내랑 애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 집에 있는 사슴벌레 아내랑 애가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뱀을 아무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저는 쥐. 쥐?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좀 이제 짚어보면은 이제 다 이 인류가 네. 벌레 때문에 죽은 것도 많을 거고 병이나 예, 이런 매개체가 그다음에 예전에 쌀벌레 같은 경우는 쌀도 별로 없는데 막 쌀을 먹어보니까 얘한테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가족이 이제 뭐 춘궁기에 이제 보릿고개 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콩콩기 보릿고개. 그거 제가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알죠. 그때 좀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좀 힘들죠. 우리도 요즘 보릿고개 있잖아요. 좀 그때 연말에 막 카드값 막 계속 나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 자산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해변가에 홍수 많이 나고 하는 곳은 이제 보험회사가 아니 뭐 또 물에 잠길 건데 우리가 보험 들어줄 수가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에서는 뭐야 보험도 안 되는 집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담보 가치가 없네. 그래서 또 그러면 대출 다시 상환하세요 해가지고 그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은퇴하고 해안가에 집 한 채 해서
그 클레멘타인 노래 부르면서 조개 껍질을 먹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상기후가 터지니까 이 집이 이게 온전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 지난 시간에 또 댓글 중에 이상기후 책 10권 정도 읽었다는 네, 분 계셨죠. 기억나죠? 아이디가 뭐였죠? 용봉탕, 용봉탕. 용봉탕님이었는데. 요호리 용봉탕.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승현 아버님 책 제목이 뭐였죠? 아니, 그, 교양은 아니시군요, 확실히. 예. 기후, 불황.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 찬스를 한 번 더 드리는 건데요. 네. 네이버에 아니, 뭘 책 안 검색하면 나와요. 팔려요. 안 판다고. 팟캐스트 그때 안 들으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그 출판사가 망했다고. 그 아버님 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책이 나와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멸종 연대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피터 브레넌이라는 그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멸종, 재앙 이런 콘텐츠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뭐 문학도 그렇고 뭐 죽음은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니까. 예. 그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뭔가요? 네? 저 안 읽었어. 대본 있으니까. 네. 페이지가 넘어가서. 예. 일단 제 책만 못하고요. 예, 그 다음에 책 요지를 보면,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왜냐면은. 인류 역사상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대본 누가 쓴 거야? 예, 이거 굉장히 오류입니다. 인류 역사상은 지금 진행되는 6번째가 이제 최초고요. 네. 인류가 생기기 전에. 네. 그래서 멸종을 다루는 건데, 뭐 예전에는 그 화산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다 그냥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결국은 또 온난화죠. 그래서 대멸종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옛날 화산 역할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배출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뭐, 발전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화산보다 한 100배 정도? 그렇게 배출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출하고 있죠. 네. 예.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결론은 뭔가요? 결론. 우리 스포 전문 방송. 그쵸. 네. 괜찮아요. 저는 책을 안 읽으니까. 네. 예. 영화는 스포하면 안 돼. 네. 지구가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 저번에도 용봉탕 그분이 해결책이 뭐냐 하셨는데, 해결책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나와 있거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기는 어떻게 해요? 태양광 풍력하고, 저장시설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차는 어떻게 해요? 안 타면 좋지만 타야 된다면 전기차만 타고, 전기차 충전은 태양광 풍력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일로 수렴이 돼요. 예,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떡하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쓰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이 책을 좀 소름 돋는 게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네. 화석 연료가 영어로 뭡니까? 나연쌤. fossil fuel이라고 하죠. 네, 저희 지석쌤 한 번 더, 저 영어 전문이시니까 한 번 더. 파슬 퓨얼? 네, 큰 파슬 차이는 퓨얼.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화석이 연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이게 2017년부터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여기 엄청 화석연료 많이 나온다. 근데 소름 돋는 게 이 지금 열풍인 이게 5억 년 때 멸종됐던 생물들을 우리가 다시 파서 다시 탄소로 늘리고 다시 멸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석탄이 나무들이 죽어서 묻혀서 땅에 깔려가지고 막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걸 다시 캐내서 태워서 더워져서 나무들이 지금 또 우르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참, 반복되어야 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또 오늘부터 스포 전문 방송으로 거듭났는데 우리 또 멸종 관련해서 할 거 많잖아요. 영국에서는 지금 멸종이 엄청 트렌드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온난화를 막자, 기후변화를 막자 이거는 호응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멸종을 막자 이거는 조금 더 호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멸종 저항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사항을 막 내는 단체가 있는데 올해 4월 달에는 멸종 저항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몇몇 명 됐었는데 한 1000명 정도는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이 관심이 환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시위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영국 의회가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요게 엊그제에 이제 파리시도 참여를 했고요. 미국의 인구 850만인 최대 도시 뉴욕도 6월 26일 날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친 얘기가 우리는 멸종당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쵸. 예. 뭐 주로 내거는 구호가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기후가 나빠지면 식량 생산이 안 되고 그건 굶주리니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영국이라는 선진국, 뭐 뉴욕시 이런 데서 멸종을 걱정하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아이들을 굶게 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잘못된 프레임이 기후변화는 먼 미래에 올 수 있는 뭐 후대의 짐이 되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너무 한가한 얘기고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지만은 아이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나 있냐, 정말 먹고 살 수 있느냐, 그 먹을 게, 예, 그런 문제로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헛소리였으면 정치권에서 야 이상한 단체네 할 텐데 그게 아니고 현실이 그러니까 선포로 이어지는 거죠. 비상사태 선포로. 예. 네, 오늘 조금 또 우울한 얘기를 본의 아니게 했는데요. 이 지구에서 각 곳에서 인도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죠. 다시 한번 나윤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대멸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대신에 저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대체를 하고, 그걸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저희한테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또 하나 이제 큰 솔루션은 일을 덜 하자. 예. 맞아요. 덜 벌고 덜 쓰고 적당히 예. 살자. 하지만 재밌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게, 심하게는 일주일에 9시간만 일하는 게 가장 생태적으로 맞다라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다뤄볼까요? 저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려보실래요? 저 그거 바로 다루시죠. 안 되겠네요. 너무 이제 스포 전문 방송 그만하도록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팟캐스트 구독, 추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정도면 어떻게 더 풍성해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저 되게 풍성하게 좀 다음 주에는 좀 더 각본을 좀 더 파마해가지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을 좀 줄여야 된다니까. 자, 아무튼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